자, 그래서 그 충돌이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앞서 잠시 봤잖아요. 좀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신체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을 하니까요.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의들 하시냐고.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옹호를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참고 임명장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럼요. 이게 무슨 좋아서. 선택적 고통입니까? 자기가 좋을 때는 안 아프고 기분 나쁠 때만 아픕니까? 이런 무슨 엑스맨 같은 발언이고요. 예전에 제가 보좌관 할 때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열면서 모 그룹의 회장님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게 증인 요구를 했죠. 근데 갑자기 하루 전에 그분도 하필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고 네. 병원 진단서도 끊어서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하루 전에 굉장히 무거운 철강을 들고 웃으시며 찍은 사진이 발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당신의 허리는 하루 만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분 그거 발각돼서 나오셨거든요. 예. 나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문회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수진 의원님, 여당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청문회를 3일 동안 길게 하고 오래 해서 허리 통증이 청문회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뭐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셨다고 하면 저것이 얼마나 무리한 주장인지,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도 좀 약간 우스운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 청문회장에 뭐 이진숙 위원장 혼자 앉아 있었습니까? 그 청문회를 했던 위원들, 위원장,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4박 5일 동안 했던 뭐 필리버스터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하경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이제 안 하시겠다 그래서 해태를 하시면서 본인의 임무를 해태를 하시면서 두 분이 4박 5일 동안 교대를 하시면서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청문회 때문에 아팠다라는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핑계는 옆에서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매를 맞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다음 주에 방통위 현장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 예고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탄핵안을 처리를 했고 직무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동학 의원 말씀 듣고 바로 국민의힘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께 이렇게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재 탄핵은 그것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것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 무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통위법에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요구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위원이 있고 1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인 체제가 돼 있는 건데 지금 2인 위원을 그중에 하나를 위원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조항은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거는 아무리 법조항을 보더라도 3명이 모여서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한 명, 위원장 한 명이 자기가 소집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이긴 전리품 정도로 완전히 격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서는 계속 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리는 차원이다. 학교 퇴학시켜놓고 다음 날에 왜 출석 안 했냐고 하면은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출석 안 한 학생 잘못입니까? 퇴학시킨 학교 잘못입니까? 정말로 그냥 망신주기를 이어가기 위한 출석 요구 자체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불출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올 초에, 올 봄에 정말로 사법부가 재판부가 불러서 재판받으라고 나오고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고 버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왜 그때 불출석했는지. 그래야지만 이것이 좀 논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방통위 5명 운영되면 됩니다. 근데 왜 5명 왜 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누구 추천했습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장입니다. 최민희 방통위원장 추천했는데 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법제처에 범죄 유권에서 기다리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겁니다. 예, 과방위원장 그때, 네, 지금 그때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요. 그때 왜 법제처의 유권해서까지 받아야 됐냐면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 전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송 유관 협단체의 상금 부회장을 했습니다. 상금 부회장을 하면서 받아간 월급만 5억입니다. 방송통신과 ITC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이 유관기관의 상금 부회장으로 있었다면은 이거는 방통위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왜 임명해주지 않느냐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 지금도 5명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통위 5인의 체제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임명하고 야당이 2명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2명 임명할 때 우리 여당이 같이 한 명 하면은 바로 5명 지금 바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 뭡니까? 그때 최민희 그 후보자 이후로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기용적으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민주당 지금이라도 방통위원 빨리 추천하십시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탄핵돼 있기 때문에 2대2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해서 48시간 전에 공지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위급하고 긴박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요. 왜 위급하고 긴박하냐? 방통위원장 탄핵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위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요. 딱 하나, 방통위원 빨리 추천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